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북한 배경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연히 담임을 맡거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북한 배경 학생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 학생들을 맡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 배경 학생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이 학생들을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기로 한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북한 배경 학생 교육의 이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북한 배경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란 북한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북한 배경 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 그 자녀가 학생이면 북한 배경 학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배경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배경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경향을 먼저 살펴보면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탈북민 및 탈북 학생 수가 증가하는데요. 주로 경제적 어려움과 굶주림을 피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다가 보다 나은 삶을 찾거나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탈북하여 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탈북의 동기가 다양해진 이유는 남한에 먼저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소통하면서 남한의 소식이 북한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는 기획 탈북이 증가하면서 탈북민의 배경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2020년대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강하게 봉쇄되면서 최근에는 그 시기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보다 이전에 탈북하여 제3국에서 머물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은 국내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정원, 법무부, 통일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 북한 이탈 주민은 하나원으로 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사회 적응 교육이 제공됩니다. 이곳에서는 교육뿐 아니라 주거 알선,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인 북한 이탈 주민들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초등학생은 하나원 인근에 위치한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되고 중고등학생은 하나원 내에 설립된 하나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주지로 옮겨간 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취업 및 교육 지원, 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도 하나센터와 같은 지역 적응센터가 지정되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때 북한 배경 학생은 거주지 인근의 일반 초중고등학교로 취학 또는 편입학하게 되며 일부 중고등학생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모두가
북한 배경 학생 범주에 포함되어 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 출생지별 지원을 비교해 보면 특례 입학, 학비 지원 등에서 출생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서만큼은 출생지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보면 정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약 3만 3,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 중 약 72%가 여성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탈북민 수는 1,000명을 넘지 않았으나 현재는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 재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으로 정의된 탈북 학생 수는 2010년 1,417명에서 시작해 2013년 이후 2,000명을 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소 감소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국내 출생 학생이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부터 국내 출생 학생이 처음으로 북한 배경 학생 통계에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가 늘었습니다. 출생지별 재학 현황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출생 학생이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된 2024년 이후에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 국내 출생 학생, 북한 출생 학생 순으로 재학생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출생 학생이 포함되기 전까지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북한 출생 학생을 앞지른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학업 중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북한 배경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10.8%에 이르렀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8%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맞춤형 멘토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업 중단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에는 2%대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북한 배경 학생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해 주신 덕분에 많은 학생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은 사는 곳의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지조차 각기 다른 북한 배경 학생들의 주 호소 문제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이나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언어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출신지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등으로 인해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많으며 중국이나 제3국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잘 지내다가 부모의 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북한 출생 학생들의 경우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위협받거나 주변 인물이 체포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겪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출생 학생들은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자극이 부족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집에서 중국어를 주로 사용할 경우 또래보다 초등 저학년 시기 언어 발달이 다소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3국 출생 학생이나 북한 출생 학생에 비해 학비 지원이나 기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부모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출생지와 환경에서 온 이 학생들은
그들의 독특한 상황과 어려움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배경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 배경 학생들은 탈북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은둔과 도피 생활을 하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온 경험은 이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을 보면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남북한의 교과 용어, 교육 제도, 학교 문화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경험합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참여가 중시되며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북한의 수업 방식과 큰 차이가 있어 북한 배경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도 담임교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매 학년마다 담임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나 제3국에서는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는 학습 용어, 교육 과정, 평가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학습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은 북한 배경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 배경 학생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왔거나 부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북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배경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선생님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착 초기의 북한 배경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관련해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부모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적인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가 한국의 학교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자녀 교육을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탈북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교육에 부모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기숙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집중해 빠르게 정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탈북 학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고 어렵게 너를 한국에 데려왔다며 자신의 희생을 상기시키며 높은 기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배경 학생들이 처한 여러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한 배경 학생들은 출생지, 북한, 중국, 제3국에서의 교육 경험, 개인별 특성, 그리고 가정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학습 수준이나 적응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배경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하나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맞춤형 멘토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춤형 멘토링이란 북한 배경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사와 북한 배경 학생 간 1:1 멘토링 활동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을 말합니다. 맞춤형 멘토링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 배경 학생 학업 중단율 변화에서 그 효과를 확인했었는데요. 현재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맞춤형 멘토링은 북한 배경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배경 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 성장시키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 전략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북한 배경 학생 교육 지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배경 학생 교육 경로에 따라 크게 입국 초기 교육과 정착기 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 교육, 즉 하나원 입소 기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초등 연령의 학생들은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에서 중등 연령의 학생들은 하나원 내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12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초등 연령 학생들은 삼죽초등학교에서 학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의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됩니다. 중등 연령 학생들은 하나둘학교 교육을 마친 후 경기도 교육청의 학력 심의를 거쳐 정착지 인근 중고등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게 됩니다. 정착지 학교로 바로 진학하기 어려운 중등 연령 학생들은 북한 배경 학생 특성화 중고등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착지 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분리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지도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 지도 중심의 교사 역할은 북한 배경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며 학생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북한 배경 학생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하려는 교사들의 의지와 관련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북한 배경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북한 배경 청소년 교육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배경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관심과 지지는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학습과 생활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한 배경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면서 친구들까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배경 학생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단순한 학습 지도를 넘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을 지도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 배경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분명 좋은 멘토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